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저녁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한상백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 박사고 서울제일성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한상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출연을 네, 해주셨는데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봄이 되고 또 성형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성형수술을 고민할 때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뭘 주의해야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효과도 그렇죠. 효과인데 네. 일단 큰 수술이다 보니까 네.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금 하신 얘기 중에 근데 이제 사실이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봄이 돼서 성형 수술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아, 그러면 겨울에 이미 다 끝나고. 그렇죠. 봄은 되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엄마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주로 이제 꽃놀이 많이 다니시고요. 여름 방학 때 이제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학이 있으니까요. 네. 성형 수술 뭐 만약에 우리 PD님 성형 수술 하실 때가 뭐 전혀 없으시지만 만약에 친동생이나 뭐 조카가 수술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는 마취나 혹시 마취가 잘못될까? 혹은 뭐 갑자기 큰 병원에 갈 일이 있을까? 결국은 이제 치명적인 상황, 네네네네. 뭐 마취가 안 깬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피가 많이 나가지고 막 119 네. 타고 가야 되지 않나. 이제 네네네. 결국은 이제 안전이 가장 크죠. 가장 이제 꺼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안전한 성형 수술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안전한 성형수술을 위해서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되는지 크게 5가지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강의로 또 하나하나 이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자세하게 인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한상백이고요. 서울제일성형외과 원장으로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어떤 수술하는지는 잠깐 좀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서론처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작년 1월에 이제 미국 성형외과 학회 공식 학술지인 미국 PRS라는 저널에 제가 이제 거의 20년 넘게 계속 집중해온 돌출입 수술에 대한 논문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학 교수로 계시는 우리 선후배 선생님들한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원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임팩트 팩터, 그러니까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거든요. 거기서 수록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억셉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래도 집중적으로 한 20년 넘게 같은 수술을 해온 거에 대한 어떤 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이제 제가 하는 수술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안전한 수술에 주로 대해서 좀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입을 이렇게 바꾸는 이게 이제 호모 에렉투스에서 현대인까지 오는데 이게 수만 년이 흘렀을 텐데 그거를 1시간에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돌출입 수술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생소해요. 돌출입을 수술로 넣는 거 알고 계셨어요, PD님? 돌출입, 그래도 양악수술에 대해서는 조금은 들어봐서 양악수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의사나 치과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양악수술과 돌출입 수술을 잘 구분을 못한다든지 이게 다른 수술이에요? 예,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양악수술은 주로 주걱턱에 대한 수술, 아래턱이 많이 나왔을 때 하는 수술이고요. 돌출입 수술은 이제 입술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고 턱은 오히려 무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그 수술을 많이 하는데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돌출입에 대해서 한 5분만 얘기하고 이제 안전한 수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출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물론 이제 저한테 그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겠죠. 근데 뭐 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쌍꺼풀이 없어서 스트레스다라든지 코가 낮아서 스트레스다 이런 거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입이 이렇게 돌출입으로 나와 있으면 굉장히 대인관계도 위축되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요. 원숭이 닮았다, 뭐 원시인 같다, 뭐 초등학생들 그렇죠. 네, 엄청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얘기, 오리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뭐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러니까 이게 또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팔자주름도 꺼져 보이고 좀 퉁명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불친절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기가 쉽고 또 활짝 웃으면 이렇게 잇몸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기 싫어하고 더 나이도 들어 보이고 뭐 그 이제 끝났지만 코비드가 있을 때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우리 PD님은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근데 거울 봤을 때 마스크 쓴 게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기꾼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쁘다는 그렇죠. 소리 많이 네.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얘기는 마스크를 벗으면 그거보다 덜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쁜데 이제 네.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잘 안 다치고 뭐 턱 끝에 이렇게 짜글짜글 주름 잡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조화가 또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눈이 예쁘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인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돌출입. 그래서 이제 요런 요렇게 생긴 돌출입을 네. 이게 수술 전인데요. 한번 이게 모션 픽처 돌아가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입이 튀어나와 있고 턱 끝이 좀 무턱 뒤로 가 있는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고 1시간 뒤 흘렀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어때요? 많이 안 붓죠? 네. 제가 이거 1시간 뒤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시간 오. 뒤에 요 테이프는 겉에를 뭐 절개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네. 입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을 전 주로 하고 있고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수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무슨 20년 그러는데 저 나이 좀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저 진짜 궁금해서 이 시청자들도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받았을 때요 미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넘겨보니까 따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덕담이신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어쨌든 하여튼 저는 25년 정도 돌출입 수술을 해보고 오랜 기간 있고요. 동안. 오랜 기간 네.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전형적인 돌출입과 무턱인데 입이 튀어나와 있고 턱 끝이 약간 뒤쪽으로 무턱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분을 수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분도 수술 2주 지나서입니다. 근데 이 수술이 이렇게 수술해 놓고 나면 환자들이 먼저 어디 가서 나 이거 수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절대 안 해요. 평생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소개 아름아름으로 오기가 참 어려워요. 쌍꺼풀 수술 잘 되면 친구들이 야 너 쌍꺼풀 어디서 했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거기 가서 수술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저렇게 예뻐져서 나타나면 너 무슨 수술했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이거를 유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코 수술했냐. 입이 코가, 들어가니까 네네네. 상대적으로 코가 높아 보여서 코 수술했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네. 뭐 이거 좀 다른 케이스인데 돌출입, 광대뼈, 사각턱, 턱끝 수술을 한꺼번에 했던 사람인데 이건 수술 전입니다. 수술하기 전이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얼굴 뼈에 관한 수술을 저는 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이라서 우리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네. 뼈 수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물론 이제 모든 성형 수술이 다 안전하게 수술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형 수술 중에서도 뼈 수술에 조금 중점을 두고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양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나오셨거든요. 비온 뒤에. 근데 아, 돌출입 수술을 또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 잘 없습니다. 네, 오늘 네, 비욘디 잘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양악 수술을 아까 이제 우리 PD님도 양악 수술은 들어봤는데 돌출입 수술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실 좀 양악 수술이라는 게 좀 큰 수술로 인식되어 있을 뿐더러 네. 또 뭐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좀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있죠. 예, 네. 그죠. 좀 치명적인 케이스들이 뭐 뉴스로 보도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악 수술은 다 알고 있고 돌출입 수술 그러면 그게 무슨 수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거 이제 돌출입 수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안전한 성형 수술하는 방법. 네, 주의해야 할 것,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현, 5가지의 현으로 시작되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현실적인 기대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성형외과에 오는 환자들 보면 연예인 사진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연예인처럼 카피페이스트, 복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굴형이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얼굴형이 해부학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무작정 많이 깎아줄 수 없는 거지. 사실 깎는다는 말은 그 정확하진 않습니다. 깎는 건 아니고 절골을 해서 옮기는 것인데 저한테 온 환자 중에 정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는 신경 나가도 괜찮으니까 신경 잘라줘도 뭐 여기 감각 없으면 어때요? 예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예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부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또 이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번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그 의사의 수술 실력이 검증되었나, 또 정성껏 정말 수술해 줄 건지,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현은 현혹되지 말 것. 예. 요새는 성형외과가 홍보가 정말 많아서요. 맞습니다. 네. 현혹되기 쉬워요. 네, 사실 저는 사실 이제 좀 그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네, 그런 수필이 옛날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집 남편이 그 무슨 거리에서 방망이 다듬이라고 아세요? 우리 PD님 아세요? 다듬이 알죠, 원장님. 네, 그 다듬이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 길거리에서 그걸 깎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그걸 사가서 이제 옛날 이야기겠죠. 그걸 사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좀 이쁨 받으려고 남편이 그거를 살려고 기다리는데 계속 깎는 거예요. 방망이 깎는 노인이. 끝이 안 나는 자기 거예요. 끝이 안 나. 네. 자기는 빨리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했더니 뭐 대꾸도 안 하고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막 계속 자기 할 걸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을 내고서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줬더니 어쩜 이렇게 잘 만든 방망이가 있냐 이러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역정내고 이렇게 오래 깎고 이런 게 오래 깎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역정내고 한 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 뭐 막걸리 들고서는 갔더니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 뭐 이런 수필인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지금 제가 뭐 아주 뭐 노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 계속 하다가는 진짜 방망이 깎던 노인처럼 그렇게 늙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하니까요. 그거랑 비슷한 네. 맥락인데 저는 1인 성형외과입니다. 저 혼자 성형 수술을 지금 물론 간호사들이랑 같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규모를 그렇게 키우지 않고 뭐 병원 내에 홍보팀이 없어요. 근데 요즘 중대형 병원들은 중대형 병원 아니라 2-3명이 같이 하는 병원만 해도 혼자 하는 병원도 그런데 홍보팀이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게 어떤 수술하는 어떤 내가 장인처럼 방망이 깎는 것처럼 수술을 잘하는 영역을 넘어서 경영이고 홍보의 영역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병원에 홍보팀이 없고 뭐 이런 이제 그 성형 사이트 같은 거 있죠. 앱에. 앱 있습니다. 예, 앱 있죠. 네. 거기 이제 그 병원 홍보팀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 후기도 병원에 남기고, 후기도 남기고 네. 마케팅도 하고 자기 병원에 우호적인 글도 남기고 그럼요. 하잖아요. 뭐 쿠폰도 뭐 더 주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환자만 방망이 깎듯이 이렇게 좀 장인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만들어주는 게 전 너무 그게 그 해피하거든요.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전 네. 조금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런 홍보나 뭐 병원의 규모나 뭐 화려한 뭐 샹들리에가 크고 막 이러면 뭐 병원 수술 인테리어. 잘하는 거냐 네네.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뭐 또 수술비가 너무 값싸거나 막 덤핑하거나 이런 것도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도 또 뒷부분에 자세하게 또 네, 왜 맞습니다. 그러한지 네네네.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각각 또 강론이 있으니까요. 네. 또 네 번째는 현대의학도 완전하지 않다. 이것도 좀 생각을 네, 해둬야 생각해 될 봐야 거죠. 될 문제고요. 다섯 번째는 현재 몸 상태를 잘 관리해야 또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의사편도 네. 준비되었네요. 이건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뭘 주의해야 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뭐 환자가 뭘 주의해서 되는 것보다 사실은 의사가. 예, 네. 사실은 칼은 의사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해야죠, 사실. 그래서 뭐 이거를 보는 의사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환자일 수도 있는 분들이지 의사들은 되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철학을 좀 정리를 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아니 시작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안전한 성형수술, 얼굴뼈 수술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의사가 주의해야 될 게 사실 더 중요한데 해부생리학, 이제 냉철한 지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휴머니즘을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정말 가족 수술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수술 실력은 손끝에 장착을 해야죠. 근데 사실 이게 수술 실력이라는 게 학습 곡선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우다가 나중에 환자들 많이 이제 수술하면서 좀 좋아지는데 뭐 B-에서 머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나요? 이렇게 손재주라는. 손재주가 좀 타고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제 수술을 뭐 20년, 30년 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 의사가 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잘할 수 있는 수술만 해라. 무모한 자신감은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성형수술은 특히 과한 것보다는 모자른 게 낫습니다. 네. 과하게 하면은 다시 채우기 어렵거든요. 모자르게 하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첫 번째 네. 현실적인 기대를 할 네, 것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잘라달라, 더 크게 해달라, 더 뾰족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과잉 요구를 하면 이제 의사들도 곤혹스럽고 또 이렇게 요구대로 했을 때 예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무조건 많이 자른다고 예뻐지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완벽한 얼굴은 없고 뭐 연예인 얼굴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술에는 해부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조각을 할 때 그 조각 깎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천사가 나올 때까지 조각했다.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 얼굴은 그렇게 계속 깎을 못해요?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열정은 미켈란젤로 못지않은데 네. 계속 깎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위험 지역, 거기는 손대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부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연예인으로 똑같이 만들 수 없다.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하면 성형 괴물, 성괴라고 하죠. 소위 용어가 네, 있죠. 용어, 네. 성괴로 가는 지름길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실력과 양심이 있는 의사라면 환자의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말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네. 많이 말리고요. 뭐 아까도 신경 나가도 되니까 많이 잘라달라 그러면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려야죠. 또 2차적인 이득을 위해 혹은 극히 우울한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오신 어느 이제 갓 중년이 되신 어떤 여자 환자분인데 굉장히 우울해 보여요. 근데 이제 돌출입은 많이 나와
있으셨는데 돌출입 수술 뭐 이제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속내를 속내를 좀 털어놓고 네. 싶으셨나 본데 결론적으로 그분의 목표는 남편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더 예뻐지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면서 네. 또 수술을 하시면 그런 그렇죠. 상태면 또 무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는 무리하게 수술은 안 해드리겠지만 네. 그런 2차적인 기대,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2차적인 기대를 하고선 수술을 하면 수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크게 실망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환자한테 제가 그거를 철저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 아무리 잘해도 남편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환자한테 그런 다짐을 받고 또 환자의 마음을 좀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룰루랄랄랄라님께서 수술 후기 좀 찾아봤는데 예술이네요 후기가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 수술 후기라는 게 이제 그 사진을 보신 건지 정말 후기를 보신 건지는 찾아보고 왔다고 하신 거 그러네요. 보니까 검색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 수술 후기도 환자들이 진짜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좀 굉장히 예뻐진 환자들한테 네. 부탁해서 네, 좀 써주세요 해도 잘 안 씁니다. 우리 PD님 뭐 저 같아도 얘기 안 할 것 그 같아요. 얘기 안 할 것 같죠. 네. 아니 그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어디서 뭐 요즘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네. 네, 시켜 먹고서는 집에 뭐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여기 피자가 유난히 맛있어. 자랑하죠 그거는. 그러면은 네. 앱에 들어가서 거기다 그렇죠. 후기 남기세요? 남기죠. 남기세요? 네네. 좋은 소비자다. 정말 맛있으면 남겨요. 정말 맛있어요. 네. 근데 이 수술은 정말 예술로 해도 안 남겨요. 정말 예술로 할수록 못 남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나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이렇게 완전 대변신했다는 걸 남기는 게 괜히 괜히 좀 네. 찔리는 것 같아요. 잘 안 남기시더라고요. 뭐 수술 후기가 있긴 있지만 저는 억지로 막 뭐 저희 홍보팀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홍보팀이 뭐 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나 그런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후기 읽어보고 오셨다니까 반갑네요. 네. 큐리안님께서 수술 당일은 금식이라고 하는데 컨디션이 좀 걱정되셨나 봐요. 아침에 일찍 이뮨샷 한 병 정도는 괜찮겠죠? 하시네요. 전신 마취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는 전날 12시부터 이제 미드나잇 MNNPO라고 그래요. 미드나잇 NPO, 눌퍼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밤에 안 드시는 게 중요한데 꼭 먹어야 될 약이 있는 경우, 뭐 혈압약이 있거나 당뇨약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그 알약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 한 모금은 괜찮다고 돼 있거든요. 이뮨샷은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저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샷이 뭐 한 모금이긴 한데 그냥 물, 퓨어한 물은 괜찮은데 저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마취할 때 역류하거나 하면 잘못해서 기관지로 들어가서 염증 반응 일으킬 수도 있어서 안 된다. 근데 큐리아님 엄청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네요. 매일매일 드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수술 당일은 안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라고 또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내 수술 결과 아닌. 네. 현실적인 기대를 할 것에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분 이거 너무 안타깝죠. 이분 보시면 사각턱 수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는지 이제 외국분인데 외국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여기 좀 내 수술 결과 아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제 얼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환자 얼굴 여기 있으면 내가 수술한 줄 알까봐 전 너무 겁나는데 제가 한 거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사각턱을 너무 많이 쳤다 그러죠. 사각턱을 너무 많이 쳐내서 귀 밑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든 거고요. 너무 안타깝고 보기 싫은데 저한테는 이걸 좀 채워 넣어달라. 여기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해달라고 왔던 환자고요. 네. 환자가 아마 더 오똑한 이마, 더 뾰족한 코, 더 갸름한 얼굴, 또 뭐 귀밑 사각턱의 완전한 제거를 원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죠.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가 이런 성형 괴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뭐 예고요. 사실 실력과 양심 있는 의사라면 환자가 그렇게 원했어도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다시 뭐 재건 수술 고민하실 정도면. 그러니까요. 의사의 신미함과 수술 솜씨가 이제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를 찾아왔던 환자인데 역시 과도한 귀 밑 사각턱을 제거를 이제 많이 해서 지금 보면은 이걸 소위 개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강아지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이 없고요. 요 각진 부분이 없고 그냥 쭉 올라가서 끝나죠. 똑같이 쭉 올라가서 끝나는 개턱인데 의사의 이제 환자의 비현실적인 기대에 너무 갸름해지고 싶다. 완전히 다 깎아달라 이런 거 좋지 않은 선택이고 의사도 그렇게 수술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하니까 하는 김에 더 깎고 싶다 이 생각은 환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덜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귀족턱, 소위 귀족턱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사각턱이 네. 유행이죠. 예, 요즘 약간의 요 턱이 약간 이제 요 각이 져 있는 게 예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트렌드가 이게 막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개턱 만드는 게 유행이고 이러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네.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귀밑각이 좀 있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거를.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했던 수술인데 수술 전에 귀밑각이 꽤 길고 그다음에 돌출입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환자가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또 제가 자연스럽게 수술을 해주면 이렇게 네. 귀밑각이 남아 있으면서 정말 자연스럽네요. 네, 자연스럽죠. 귀밑각이 남아 있고 인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만들 수 정말로 있습니다. 코 수술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쵸. 네. 그리고 사람들이 돌출입 수술이 아니라 네, 이 수술하고 나면은 친구들이 너 코 수술했구나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데요. 네. 원장님은 속상하시죠. 저는 속상하죠. 네. 저는 열심히 인매랑 사각턱 만들어 드렸는데 성괴라는 말이 있죠. 성형괴물. 이게 이제 마인드씨라는 웹툰 작가가 그린 강남 미인도라는 그림인데요. 이제 코에 약간 이제 뭐 분필 넣어놓은 것처럼 높고 눈은 앞뒤로 다 이제 크게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이 살짝 사실 나온 건데 여기다가 턱 끝에다가 뭐 실리콘이나 뭐 지방 이식해서 뾰족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개턱이 아주 잘 표현돼 있죠. 귀 끝난 데서부터 일자로 쭉 뻗는 이런 거 똑같은 거 자꾸 양산하는 거는 좀 지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성형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현혹,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정말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친구 따라갔다가 저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할게요. 옆에 이제 실장 상담실장님들 그렇죠. 유튜브 오히려 있는 거 아시죠? 아, 풍자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상담실장을 풍자하는 그래요? 유튜브들. 네. 네. 대치동 풍자는 제가 봤는데 네. 상담실장 풍자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실장의 말 얘기 나온 김에 여기부터 하면 이 얘기부터 하면 상담실장이 이제 무조건 예뻐진다. 뭐 유명 연예인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정말 좀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아는 성형외과 후배가 있는데 실장이 수술을 이제 환자를 엄청 수술하게 뭐 소위 설득을 하고 설득을 잘 하는 거죠. 설득을 잘해서 수술하기로 하고 수술장에서 그 환자를 이제 수술하려고 보면은 네. 그 환자한테 해줘야 될 게 이제 실장이 적어놨대요. 네. 뭐 어떻게 해주라 그러는데 네. 도저히 수술해서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게 적혀 있다고.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럴 정도로 실장이 막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얘기해서 그게 돼요? 그러고선 수술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비현실적으로 된다고 부추기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게 뭐 의료진의 숫자가 많으면 수술이 잘 되나? 수술은 어차피 한 명이 하거든요. 네네. 한 명이 하는데 사실 의료진의 숫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조금 뭐 그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자꾸 이제 병원이 공장형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꾸 이제 봉급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찍어내듯이 비슷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병원 경영 때문에 자꾸 더 많은 수술비를 수술, 낮춰서 더 더 낮은 많은 수술, 수술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간 또 자기 환자라는 생각도 조금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월급을 받고 근무할 때랑 내가 날 내 보고 이름 찾아온 걸고. 내 이름 걸고 네. 하는 거랑은 글쎄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역시 값싼 비용, 뭐 이벤트 당첨됐는데 뭐 이런 거 많죠. 많죠. 네. 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게 또 후기. 결국은 이제 근데 환자들이 그럼 이 병원이 수술 잘하느냐 못 보고 판단하실 후기를 것 같아요. 봅니다. 그렇죠? 네, 후기를 보셨잖아요. 또. 저도 네. 사실 뭐 집에서 뭐 음식 시켜 먹을 때 짜장면을 간짜장을 먹어야 되는데 리뷰를 봐요. 리뷰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음식 시켜 먹을 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아예 뭐 후기를 남겨주시면 뭐 드린다. 뭐를 준다. 네. 병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제 후기 전후 사진 근데 이게 믿을만한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화장발일 수도 있고요. 전후 사진에 저는 환자복 입고 있는 추레한 사진이고 네. 후는 갑자기 화장 화사하게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수술가 다 예뻐 보이는데 그게 수술 때문에 예뻐진 건지는 알 수 없잖아요. 또 왜곡된 건 아닌지 그런 뭐 의사가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 믿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손을 또 대면 될 수도 사진이니까요. 있죠. 사진이니까. 네. 뽀사시하게 나오는 기능도 있고 요즘은 아까 원장님께서는 영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따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릴 거지만 네. 영상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의의 수술 실력, 그 눈과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어때요? 이게 딱 전후네요. 화장 전후네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수술 전후가 아니고요. 제가 한 근데 것도 이제 아니고. 쌍꺼풀 수술 했다고 해도 조금 믿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제 뭐 아이라인 그리고 뭐 눈썹 붙이고 뭐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구글에서 여기서 사진 출처 갖고 온 건데 수술 전후가 아니라 화장 전후거든요. 요즘- 이런 거 잘못 보면 마치 그러니까요. 수술 잘해서 예뻐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요새 소비자들 똑똑하셔서 아마 요새는 다 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전후 사진을 환자들이 보고 선택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수술 전에 화장한 상태 사진을 쓰는 거죠. 수술 전에도 화장을 하고 그렇죠. 후에도 화장을 하고. 네. 예, 그 아주 확실하죠. 예, 그러면. 빼어하잖아요. 네. 공정하니까 수술 전에는 오, 오히려 어머. 귀걸이도 했고 입술도 네. 더 많이 발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광대뼈와 돌출입 그리고 이제 매부리코도 있고요. 광대뼈, 돌출입, 사각턱도 있어요. 그렇게 네, 그 있고. 네 가지 수술을 지금 하신 건가요? 한 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화장이 훨씬 너무 더 연하죠. 아름다우시네요. 광대, 돌출입, 사각턱 수술 같이 했던 코 수술도 같이 했던 사람.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후를 비슷하게 균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이렇게 그 귀걸이도 하고 있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있죠. 수술 뒤에도 역시 근데 정말 하잖아요. 신기한 게 코 수술을 한 것 같은 게. 이분은 그러니까 특히 굉장히 우리 네. PD님이 눈이 정말 매의 눈이시네요. 코가 예쁘세요. 실제로 낮아요. 코가 네. 실제로 낮아서 이분은 이제 성형외과 가면은 코 수술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거는 물론 돌출입 수술을 하고 싶어서 온 거지만 네. 저는 이제 대번에 코는 나중 문제고 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전, 후 네. 이렇습니다. 또 이 사람도 또 하나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은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은 뭐 각 모든 컷을 다 보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취향이시라고 또 얘기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후기 사진이 사진이. 아름답게 되었다고 또 얘기를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요. 음. 그래야지 이분이 내가 20살 아니면 30살 요 정도 좀 젊은 분들 환자들 수술해 줬을 때 이분이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오래 봐야 되니까. 예, 고상하고 정말 음. 예, 우아하게 나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젊을 때 잠깐
뭐 빡세게라는 말 있죠. 네. 빡세게 예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추해지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엔젤님께서 연예인들 보면 어느 날에 처진 볼이 없어지고 젊어 보이던데 미니 거상을 해서 그런가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글쎄요. 그 처진 볼이 없어지고 젊어 보이는 게 네. 아마 그 엔젤님이 직접 그분을 직접 본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일단은 화장 다 되고 또 네. 카메라 각도 조명 이런 거 다 되는 걸 보는 그럴 거긴 수도 하죠. 있고 네. 또 수술이 아니라 약간 보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네네. 화보 사진이라면 네. 보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연예인들은 저도 이제 수술해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피부 탄력이 너무 좋고 얼굴 진짜 조그맣고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 하는 거죠. 아, 원래 타고난다. 원래 예쁜 거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예를 네. 들면 어떤 진짜 예쁜 연예인한테 내가 네. 보톡스 넣었는데 더 예뻐졌어. 그거는 내가 보톡스 안 넣었어도 사실 예쁜데요. 아. 좀 그런 게 있죠. 원장님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럼요. 네. 그것 연예인들이 다 성형 수술해서 예뻐진 거 아니고 네. 정말 예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미적 감각이 엄청 좋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현이라고 해주신 건데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환자일 수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오겠죠.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의 지병이 허리랑 목 디스크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네네. 막 엎드려서 광대뼈 수술 같은 거 하려면은 이 윗입술 밑으로 제가 이렇게 시야를 보면서 계속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랑 목이 굉장히 아픈데 뭐 어깨도 아프고요. 만약에 제가 의사인 제가 어깨나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 선택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집도의가 수술 잘하나죠. 그렇죠. 수술 잘하는 분한테 뭐, 받고 싶죠. 네, 뭐 인성이 별로 안 좋다고 난 모르겠고 네. 수술만 잘해주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형수술을 맡길 때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집도의의 수술 실력, 눈과 손이 중요하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구별법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의는 저는 서울제일성형외과인데 서울제일성형외과 의원이라고 안 써 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의원이라고 써 있어야 써였어요. 전문이고 의원이라고 써 있고 의원이라고 써 있고 진료 과목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전문의가 아니고 네. 그런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또 수술 직후 환자 모습은 사람들이 잘 안 보여주거든요. 원장님 보여주셨잖아요. 1시간 뒤를 보여주셨잖아요. 응급 상황에 대처할 마취과 전문의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직후인데요. 이게 전이고 이게 직후인데 수술 다음 날입니다. 뭐 아주 직후는 아니네요. 다음 날 하루 자고 일어나서인데 수술 직후이고 비교적 직후죠. 네. 영상이고 화장 안 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수술해서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사실 믿을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되려면요. 의학과 2년 다니고 의학과 본과 4년 다니고 의사 면허 딴 다음에 인턴 1년 하고 그다음에 성형외과 레지던트 4년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전문의 시험 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긴 과정이죠. 근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해서 또 수술을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과 손이 무딘 의사는 사실 환자에게 고통을 주죠. 유능한 외과 의사라는 거는 미국의 외과 의사였던 하베이 쿠싱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매의 눈, 사자의 심장, 여성의 손을 가져야 한다. 뭐 이거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요. 성형외과 의사로 조금 좀 변형을 하자면 요 매의 눈에다가 이제 신미안을 좀 더 넣어야겠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뭐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또 섬세한 수술 솜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성의 손만 꼭 섬세한 건 아닌데 아마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 챗 GPT가 유행이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매의 하셨네요. 눈, 네. 사자의 심장, 여성의 손을 가진 외과 의사를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비자한데요. 좀 뭐 귀엽기도 하고요. 사자 심장, 아주 예쁜 손을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의 눈이 이제 결국 심미안인데요. 제가 하는 수술에서는 합주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올리비아스입니다. 작년에 사망했죠. 그리고 이분은 그 조지 클루니 피플지가 네. 선정한 가장 섹시한 남자에 2번이나 선정됐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요? 네, 외국 교과서에는 코랑 턱끝을 이은 선에서 한 4mm, 2mm 정도 입술이 안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만들면 너무 합축하고 턱끝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 선을 한번 그어보면 입술이 약간 다을락말락하죠. 네. 보시면 입술이 다을락말락.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거의 입술이 닿는 정도가 돼야 예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또 동양적으로는 다릅니다. 다른 네. 심미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서양 교과서에 준해서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의 손은 결국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웹상에서 수술 직후의 흔한 모습을 제가 또 많이 이렇게 ChatGPT 한테, 생각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아까 그 하루 전이다, 그렇죠. 하루 후다, 1시간 후다 하고 네. 놀랬던 게 네. 제가 생각했던 그 수술 후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붓고 네. 피를 빼는 통차고 있고 이런 거 많이 상상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대뼈 돌출입 사각턱 수술 다 한 사람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게 수술 다음 날, 이게 수술 후 5일, 이게 수술 후 2주. 생각보다 뭐 멍 그런 것도 후 심하지 2달. 않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수술해도 모든 사람을 다 멍 하나도 안 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분은 또 유독 얼굴살이 좀 얇고 멍이 많이 들지 않고 붓기가 빨리 빠지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또 이 사람도 보면은 입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얼굴이 네네. 길고 이 사람도 수술 1시간 다음 날 5일 2주, 한 달 반, 3개월. 그래서 의사의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현대의학도 완전하지 않다.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조금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100%는 없죠. 그죠? 100%는 없으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증거중심 의학이고 안전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안 되고 또 의사도 좀 겸손해야 돼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환자도 현재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잘 알려야 되죠. 네, 그럼요. 네. 부작용 가능성 같은 거 고려하셔서 수술을 최종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몸 상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요즘 우울증이나 뭐 네. 공황장애 같은 거 있다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마취 전에 끊어야 될 약도 있고 계속 먹어야 될 약도 있고 또 금주 구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술, 담배가 수술의 해로운 이유를 여기도 잘 열거해놨는데 네. 뭐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회복 속도도 저하되고 하니까 수술 전에는 꼭 술, 담배는 꼭 바랍니다. 네. 성형 수술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양날개거든요. 성형 네. 수술 안전하게 되면서 아름답게 되면 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냉철한 의학과 따뜻한 예술의 사이에 이 성형 수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외모는 매력 자본이라고도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요. 캐터린 하킴스가 쓴 책인데 제가 많이 인용하는 글인데 영국의 시인 키츠가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한 착한 성형 수술은 이제 외형의 복원 또는 개선을 통해서 외모로 인한 마음의 그늘까지도 동시에 치유해 줄 수 있는 수술이 바로 착한 수술, 착한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환자가 행복한 게 의사가 행복한 거고 또 환자가 안전해야 또 아름다운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성형 수술이 주는 두려움 10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혹시 네. 좀 공감 가시는 두려움 있으세요? 수술을 고민하실 때 혹시 지금보다 더 못해지면 어떠지? 그죠?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괜히 해가지고. 지금보다 못해지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돌출입 수술 영역에서는 아까 제일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합축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댓글에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지금 차라리 입이 나온 게 낫지. 네, 합축이 입이 되면 너무 합축이 되면 어떡하나. 그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하여튼 제일 싫어하는 게 합축한 그거고 네. 제가 합축하지 않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25년 동안 돌출 기술이다. 수술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만약에 제가 수술하는 사람들이 입이 합축해져서 보기 싫게 됐으면 아마 병원이 문 닫았겠죠. 그럼 이것 네. 또한 어쨌든 자연스러운 결과를 또 지향하는 의사의 어떤 심미안도 필요한 거고 또 네, 손기술도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시간상 빨리 지나갔는데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과학은 발전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사실 하나의 학문입니다. 네. 뭐 굉장히 그 성형외과에 간다 그러면은 뭔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쌍꺼풀 만들어주고 막 이런 좀 미용외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이제 성형외과는 재건에서 시작했어요. 그 특히 안면골 얼굴뼈 수술에 대한 기초는 1860년대 미국 남북 전쟁과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얼굴에 총상을 입은 환자들을 군의관, 의사들이 치료한 경험에 기초해서 그 얼굴뼈가 깨지면 그거를 맞춰주면서 얼굴뼈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이제 더 연구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 거죠. 그걸 기초로 미용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문입니다. 이거 제가 공부했던 맥카티라는 교과서인데 영어로 된 교과서가 8권이나 있어요. 너덜너덜해졌네요. 너덜너덜해졌죠. 그래서 이거 미련하게 영어로 다 공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글 요약판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문의 시험은 정작 한글로 나오는데 네. 영어로 이렇게 제가 다 줄치면서 공부하고 깨알처럼 막 표 만들어서 외우고 그러니까 덕분에 또 논문을 최근에 내신 거 아닐까요? 또 세계적인 논문 저널에다가 내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한 게 뭐 지금도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그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댓글 읽고 또 가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룰루랄라랄라님께서요, 돌출입 수술 후에 교정이 필요한지 여쭤봐 주셨어요. 네. 아주 그 샤프한 질문입니다.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아무래도. 돌출입 수술, 사실은 제가 저기 그 두개골 모형을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다 책상에다 안 가져왔는데, 저기 가방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치아를 4개 빼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4개 빼면 앞에 6개의 치아와 잇몸뼈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 치아를 뺀 만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치 공간이 약간 남게 됩니다.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이렇게 두개골을 가져다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 카메라 보고 센스쟁이. 이쪽 카메라 원장님 여기 보시고 저쪽인가요? 네, 보시고 보시면 여기 돌출입 수술을 할 때 이 뼈를 자른다 그러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조그만 뭐 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절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거를 치아 4개를 발치하고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잇몸뼈와 치아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딱 이제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는 건데 넣게 되면은 치아를 뺐던 공간이 평균 한 2mm 정도 남게 돼요. 그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룰루랄라님이 그래서 그 발치 공간이 한 2mm 정도 평균 남게 되는데 그 이후에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정 대신에 거기를 레진으로 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이 요즘은 가능할 정도로 이 전치부 치아 교합을 제가 잘 맞춰드리고 있어서 수술 후에 교정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 플랜 A는 역시 교정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몰루아즈님께서는 수술 후에 교정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레진으로 그냥 떼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좀 증가하고 있어요. 교정하기 귀찮고 교정은 한 6, 7개월 해야 되거든요. 그 교정은 물론 이제 입이 더 들어가는 교정은 아닙니다. 발치 공간을 메꾸기 위한 교정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다. 레진으로 떼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저희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요. 원장님 2개 질문 정도 빠르게 답변을 부탁해도 될까요? 하나당 한 뭐 몇십 초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밤새꼼님께서 수술 후에 붓기나 멍이 많을수록 혈관 보존이 잘 된 것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그래요? 않고요. 혈관 보존이 잘 됐다고 붓기 멍이 많은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엄청 빵빵 부을수록 혈관
보존 잘 된 거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아니다. 네. 그다음에 광대 수술 후에 리프팅 레이저 언제부터 해도 될까요? 3개월 정도면 레이저든 다 할 수 있고요. 저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 있네요. 한상백 원장님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경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전문의 딴 지가 지금 얼마 됐나? 여하튼 30 제가 서울대 의대 졸업한 지가 31년 됐습니다.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식을 했거든요. 좀 오래됐죠. 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갑자기 세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78세 여성 환자분을 돌출입 수술한 적도 있거든요. 78세예요. 네. 할머님이시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살면 10년이나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 전에 제가 평생 한을 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술하면은 수술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술 결과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예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안전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서울 제일 성형외과 한상백 원장님과 함께한 라이브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형 수술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는 거 사실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가 하는 수술은 특히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을 제가 외모의 그 개선을 통해서 마음까지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를 제가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수술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분별 있는 선택 그리고 안전한 선택으로 원하시는 수술이 있다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원할 때 딱 그 원하는 거를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또 소비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돌출입 수술의 전문가 한상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